네, 이번 시간에는 스토브리그 팀을 옮긴 선수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외국인 선수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뺐고요. 국내 선수들이 FA를 통해서 혹은 2차 드래프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방출된 이후에 뭐 영입을 한 팀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됐으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키움 히어로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탈된 선수가 리그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인 송성문 선수입니다.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했고요. 선수 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송성문 선수의 빅리그 진출이 좋은 또 계약 규모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쾌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키움 히어로즈는 참 또 오랜만에 좋은 선수를 이렇게 키워냈고 좋은 성과를 거둔 선수였는데 메이저리그에 또 진출을 하게 되면서 팀의 어떤 전력 이탈은 불가피하게 됐어요. 영입한 선수들은 다 2차 드래프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다 할 FA 영입은 올 시즌에도 없었고요. 안치홍 선수를 하나이글스에서 영입을 했고요. 전체 1번이었죠. 2차 드래프트. 저는 개인적으로 눈여겨봤던 좌타자 자원인 추재현 선수가 두산 베어스로부터 2차 드래프트로 키움이 영입을 하게 됐고요. 배동현 선수, 제가 기대를 했었던 젊은 투수 자원인데 군대도 다녀왔고요. 그래서 이제 키움 히어로즈의 팀을 옮기게 됐습니다. 잘했으면 좋겠고요. 박진영 선수를 롯데에서도 영입을 했습니다. 두산 베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자가 조금 마음이 아파요. 김재환 선수입니다. 방출이라고 표시가 됐지만 이거는 이제 사실 두산 베어스가 원한 방출이라기보다는 김재환과 그리고 리코 에이전시가 원했던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었고, 결국은 두산 베어스는 김재환 선수를 잃게 되었죠. 추재현, 장승현 이 선수들을 2차 드래프트로 다른 팀에 보내게 됐고요. 홍민규 선수 나름 굉장히 좋은 자원인데 기아 타이거즈에서 박찬호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이렇게 이탈이 되게 됐습니다. 영입한 자원이 그래도 굵직굵직한 자원들을 영입한 두산 베어스입니다. 집토끼들도 단속을 했죠. 뭐 이영하라든지 최원준 같은 투수 자원들, 그리고 조수행 선수도 붙잡은 부분도 있지만 역시나 오프 시즌 가장 포문을 열었던 박찬호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에서 FA로 영입을 하게 되면서 두산 베어스는 실제로 가을 야구 넘어서 더 높은 곳을 원하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용찬 선수를 2차 드래프트에서 영입을 했고, 이상혁 선수, 하나 팬분들이라면 다들 이상혁 선수를 또 응원하셨던 분도 있으실 테고,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 군에 다녀와서 이상혁 선수가 대주자 자원 혹은 또 실력이 향상이 되어서 외야 자원으로 잘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발이 굉장히 빠른 선수죠. 자,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이탈자가 조금 많아요. 굵직굵직한 이탈자가 가장 많은 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찬호 선수를 FA로 두산 베어스로 보내게 됐고요. 최영우 선수를 빼앗겼다기보다는 기아 타이거즈가 내건 슬로건이 합리적인 가격의 선수들을 계약을 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글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기아 타이거즈 팬분들의 원성이 조금 있었죠. 뭐 이런저런 출혈이 있다 보니까 아시안 쿼터를 유일하게 기아 타이거즈가 야수 자원을 데리고 오기도 했고요. 또 외국인 타자도 유틸리티 자원을 데리고 오게 됐어요. 결국은 기아 타이거즈 입장에서는 잃은 야수 자원 쪽이 좀 많기 때문에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가 좀 걱정이 될 수 있고, 한승택 선수, 물론 이제 한승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유의미한 좋은 활약을 보였던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KT 위주로 팀을 옮기게 됐습니다. 영입한 자원들을 보시면 전부 다 2차 드래프트에서 영입을 했어요. 이태양, 한화이글스에서 이태양 선수는 이제 본인이 2차 드래프트에서 이제 보호 선수에서 풀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하죠. 너무 이제 기회를 받을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태양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의 마지막 해거든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하나 팬 입장에서는 이태양 선수는 언제나 응원하는 선수고요. 이호연 선수를 또 2차 드래프트로 KT 위즈에서 영입을 해왔습니다. 롯데자이언츠입니다. 이탈한 선수는 사실 박진영 선수 2차 드래프트, 이 선수 말고는 없어요. 영입도 그렇게 유의미한 선수는 없었습니다. FA 시장에서 그렇게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고, 2차 드래프트에서 3명의 투수를 영입했습니다. LG 트윈스에서 김주환, 김영준 선수를 영입을 했고요. 삼성 라이온즈의 최충현 선수를 영입을 했어요. KT 위즈입니다. 이탈에 조금 굵직굵직한 선수들이 역시나 있어요. 강백호 선수를 FA 시장에서 하나이글스와 어느 정도 경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백호 선수의 선택은 하나이글스였고요. 황재균 선수의 은퇴도 조금 충격적이었죠. 그래도 다른 팀에서 C등급 선수였기 때문에 충분히 마지막 불꽃을 태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황재균 선수는 결국은 은퇴를 선언을 했고요. 윤준혁 선수, 이 선수는 최원준 선수를 영입하면서 NC로 보상 선수로 보내게 됐고요. 이호연, 최용준, 문상준 이런 선수들을 2차 드래프트에서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영입한 선수의 면면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김현수 선수를 LG 트윈스에서 FA로 영입을 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죠. 뭐 김현수 선수와 이코에이전시 등등 해가지고 뭐 금액적인 부분에서 당시에는 이슈가 많았는데 어찌됐건 김현수의 선택은 KT 위즈였고요. 최원준 선수도 굉장히 비싼 값에 잡았습니다. 중견수 자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KT 위즈 같은 경우에는 안현민을 제외한 외야 자원 쪽에서 지난 시즌에 조금 골머리를 앓았기 때문에 최원준 선수에게서 포텐셜을 본 것 같습니다. FA로 영입을 NC에서 했고요. 한승택 선수, 지금 아직 장성우 선수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승택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드래프트에서 안인산, 이원재 이런 선수들을 또 영입을 하게 됐어요. KT 같은 경우에는 2차 드래프트에서 좀 많은 선수들의 출혈이 있었지만 사실은 FA 영입, 외부 FA 영입 3명을 꽉 채웠고요. 2차 드래프트에서 또 그 선수들을 충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NC 다이노스입니다. 이탈한 선수는 최원준. 자, 일단 최원준 선수를 크게 붙잡을 심산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NC 다이노스는 지갑을 열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용찬, 안인산 이런 선수들을 2차 드래프트에서 타팀으로 보내게 됐고요. 영입한 선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팀을 옮겨서 NC 다이노스로 유니폼을 갈아입은 선수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이탈자는 2차 드래프트에서 최충현 선수밖에 없어요. 롯데자이언츠로 유니폼을 갈아입게 됐고요. 영입한 선수는 딱 한 명인데 임팩트가 정말 크죠. 최영우 선수. 이 최영우 선수 영입으로 인해서 삼성 라이온즈는 단번에 우승 후보로 오르게 됐죠. 물론 이제 후라도, 디아즈를 재계약한 부분도 컸지만 말이죠. SSG입니다. 이탈자가 없었습니다. 사실 조용한 스토브리그를 보내는 듯 했는데 김재환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소문이 모락모락 피어 올랐었고 이미 이제 김재환 선수를 두산 베어스가 방출하게 된 시점부터 SSG행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었거든요. 결국은 김재환 선수가 SSG로 둥지를 트게 됐습니다. 김재환은 인천 출신이기 때문에 또 여기 문학구장에서의 김재환 선수가 어떻게 될지 SSG 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기대가 되겠습니다. 한화에 그렇습니다. 이탈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한승혁 선수, 강백호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한승혁을 보상 선수로 내주게 됐고 안치홍 선수, 사실상 실패한 FA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안치홍, 이태양 이 고액 연봉자들을 2차 드래프트로 보냈었기에 강백호 선수를 영입할 수 있었다라는 후문도 들을 수 있었죠. 그래서 비워내야 되는 고액 연봉자들을 비워내면서 강백호 선수에 조금 올인을 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반면에 배동현, 이상혁 같은 유망주들을 2차 드래프트로 내어주게 되었죠. 영입은 강백호 한 명이었는데 이 임팩트가 굉장히 컸고 실제로 이번 오프시즌 가장 큰 규모의 계약이 바로 이 강백호 선수의 4년 100억 계약이었습니다. LG 트윈스입니다. 이탈한 선수가 김현수 선수. 마찬가지로 뭐 이 과정 속에서 김현수 선수가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팬분들도 약간 서운하다는 감정도 있고 뭐 그랬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김현수를 잃어버린 것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LG 팬분들은 충분히 좋은 유망주 자원 그리고 뎁스가 워낙 두터운 부분이기 때문에 전력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아쉬워하지는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2차 드래프트에서 김주환, 김영준 이런 젊은 투수 자원을 롯데자이언츠로 보내게 되었죠. 영입한 선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뭐 영입할 필요성이 별로 없는 팀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면 셀러캡의 포화인 것도 있고요. 외부에서 어떤 선수를 FA로 영입하기에는 그럴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오프시즌에 유니폼을 바꿔 입은 국내 선수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글스 에브리데이였습니다. 요즘에 배달 떡볶이가 솔직히 너무 비싸다고요. 한 2만원 막 3만원 막 이렇게 되는데 한 봉지에 5,000원이 안 됩니다. 배송료를 포함해도 네, 퀄리티도 보장이 된다. 이거는 이따가 먹으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종류도 국물 떡볶이, 짜장 떡볶이, 마라 떡볶이. 요즘에 마라탕이 또 인기인데 가성비가 정말 좋다.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세 접시가 12,000원이 안 돼요. 오리지널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다. 짜장 떡볶이 매니아층이 있잖아요. 맛있다. 그리고 요즘 대세 마라맛. 저는 마라탕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와, 저는 이게 대박인 게 보통의 마라맛을 표방을 하면 흉내만 내거든요. 이거 정통적인 마라맛이 딱 스며들어 있어요.
저는 그렇다 치는데 그러면은 어른분들 입맛은 어떨지 60대 저희 장인어른 한번 모셔봤습니다. 아버님 여기 오리지널 떡볶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이니까 그냥 요거는 짜장? 마라. 냄새가 확 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랍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도 한번 먹어볼래?